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먹고 산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반도체 말고도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 더 있죠. 스마트폰도 굉장히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퀀텀 닷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LCD 사업은 얼마 전에 포기를 했죠.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꼽으라면 반도체와 스마트폰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0% 정도 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오늘은 D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D램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데스크탑용 D램이 있습니다. 8기가, 16기가, 32기가, 듀얼 채널, DDR4 메모리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다 D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램이 들어갑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용 램은 아예 다르게 생겼죠. 노트북용 램이 훨씬 더 작고 전력을 적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D램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서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2개를 꼽으라면 모바일 AP와 D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램은 서버에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버용 D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삼성전자한테 서버용 D램을 가장 많이 사간 업체가 어딜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주로 기업의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기업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점점 확장되면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는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 데이터를 예전에는 회사 자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공간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됐을 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버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생기게 됐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우리 옛날에 네이버 엔드라이브 있잖아요. 지금은 네이버 클라우드로 바뀌었는데 그거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은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보면 여기 30빌리언이니까 1빌리언이 10억이죠. 30빌리언이면 300억이 되겠네요. 300억 달러. 300억 달러니까 곱하기 1200을 하면 대략 36조 정도가 됩니다. 한 36조 정도 시장 규모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언택트가 상당히 뜨고 있는데 언택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 서버입니다. 현재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이 32%, 마이크로소프트가 18%입니다. 이 두 업체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절반이 되겠죠.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8%, 그 다음에 알리바바, IBM, 기타 등등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중소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더스 비중을 보면 거의 3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서버용 D램의 최대 고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서버용 D램의 판매량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마존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서버용 D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빠질 수가 없죠. 요즘에는 저장 공간으로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를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용 SSD의 어떤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다른 기업들과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줄면 반도체 산업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요량이 늘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공급업체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이 IBM 같은 업체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업체도 같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다른 D램에 비해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 떡상한 이유가 사실 언택트 때문인데, 앞으로 언택트 시장은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D램의 수요량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IBM, 카카오, 네이버, 애플, 화웨이, 엔비디아, AMD, 퀄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네 생각대로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삼성전자도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D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3사가 95%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체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나 서버 시장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D램도 죽지 않습니다. 설령 D램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낸드 플래시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습니다. 자, 그마저도 안 되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잘 안 되면 가전이 있습니다. TV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자동차 전장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5G도 있습니다. 삼성이 현재 5G 통신 시장에서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D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샜는데, 이렇게 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업이 D램을 필요로 하고 D램을 공급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삼성전자는 혼자 가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같이 가는 기업입니다.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 저는 삼성전자 주식 부지런히 줍줍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